요즘 유튜브 하는데 방향을 잘 모르겠어. 어차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편집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건 나잖아. 그래서 좀 질린다고 해야 되나? 스스로한테 되게 질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영상 엄청 많이 찍어뒀는데 거의 대다수는 폐기해야 될 것 같아. 뭐 영화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의욕이 있거든? 근데 나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딱히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계속 이 고민하다가 지금 40일이 넘게 유튜브를 못 올리고 있어서 그럴 바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예술, 창작이라도 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 주에는 꼭 하나라도 올리고 싶었거든? 내 근황 얘기도 하고 근데 근황 얘기한 거를 찍긴 찍었는데 별로 올리고 싶지 않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현 상태를 굳이 남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현타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그 상태가 아닌데 좀 무리해서 찍은 영상은 아마 삭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지금 방향을 많이 잃어서 뭐 이런 감명받은 작품에 대한 얘기하고 내 시 낭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많아질 것 같아. 안 그러면 유튜브를 못하겠어. 요즘에 말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내가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지 막 주저리 해놓은 내 영상이 작품이나 뭔가 내가 흥미가 만땅 있어가지고 신나서 막 따발따발 하는 거는 편집할 때도 재밌거든? 근데 내 현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거는 뭔가 다 꼴보기가 싫어. 머리를 빡빡 밀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해. 아무튼 시 낭독하고 조금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이렇게 하면 영상 조금 더 많이 찍지 않을까? Let's go! 제목 죽어. 아니 살아. 아니 죽어. 아니 너가 살아있는 게 좋아. 아니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신이 쓰였다는데 어쩌면 악귀였나 봐. 잠에서 떠오르는 네 몸에 상처가 나. 푸른 이불에 묻은 붉은 피. 무슨 꿈을 꾸고 있었니? 괴로이 발버둥 쳐도 깨지 못하네. 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잘 벼린 칼을 들고 등으로 얼굴을 비췄지. 좁아지는 미간에 손이 벌벌 떨렸어. 촛농이 떨어지자 놀란 넌 눈을 떴고 허옇게 질린 얼굴로 귀신을 본 듯 달아났어. 다시 돌아오기 위해 매일 밤 우리의 집을 서성이는 걸 알아. 문을 활짝 열어도 너는 겁먹은 고양이처럼 잘 벼린 칼을 마당에 버렸음에도 너는 날개가 부러진 작은 새처럼 갈고리에 온몸이 긁히는 꿈을 꾸다 눈을 뜨니 악몽이자 길몽인 너와 눈이 마주쳤어. 내가 버린 칼을 든 너가 검고 슬픈 눈으로 말해.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칼을 버리고 떠나는 너를 차마 쫓아가 찌르지 못하고 처연히 붙잡지도 못하고 이 시야. 저자 이내임. 이거는 내 시의 대다수는 뭐 타인이 봤을 때 뭐 사랑이나 뭐 증오나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95%는 나 자신에 대한 거거든. 어릴 적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그 나중에 친구나 뭐 연인 결혼 상대 이런 관계하고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잖아. 심리학 조금만 공부해도 그게 나오거든. 그 성격 형성기인 10대 때 부모와 어떤 관계를 형성했냐에 따라 이 사람이 회피형이 되기도 하고 불안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애착형, 집착형, 뭐 안정형 여러 가지 있잖아. 어떤 사람은 반사회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나는 한마디로 아빠하고는 완전히 무관심이었고 서로 그리고 엄마하고는 철저히 애증 관계였어. 이 시의 주체는 엄마는 아니야. 나 자신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를 죽이려 한 자도 나고 그 누군가가 또 나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맺은 그 애증 관계 지금은 연을 다 끊었지만 그 사람은 어릴 적 나에게 죽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야. 어디 가서 뛰어내리라고 집값 떨어진다고 학교 폭력 당할 때도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가 내가 받은 사랑은 그런 거였어. 사실은 그게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서 30살이 넘도록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끊어낸데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참 병들게 하는 거였구나 하고 끊어냈는데, 어릴 때 당시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맞고 당하고 뭐 이상한 걸 당하고 내 그 슬리퍼 누가 버려가지고 맨발로 집에 오고 해도 네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연약한 너가 문제야, 이렇게 하고 본인이 더 때리셨거든. 근데 또 웃긴 게 학원에서 슬리퍼를 비 오는 날에 슬리퍼 신고 갔다고 집에다 돌려보냈어. 그랬더니 개빡쳐가지고 학원에 쫓아가서 막 난리친 사람도 그 여자야.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네 문제야, 어쩌라고, 이겨내, 네 알아서, 이러는 사람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그 정도까지 이렇게 난리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정도로 난리를 치고, 그리고 나한테 잘하는 법을 알려주신 분이 나의 어머니인데, 혼자 애들 키우면서 안 버린 사람도 또 어머니야. 어떤 때는 나를 진짜 죽으라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썩은 동아줄처럼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썩은 동아줄로 나를 또 살려주려고 해. 약간 이 엄마하고 있는 이 애착관계가 연인 딱 한 번 사귀어봤지만 그 연인하고도 이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하고의 이런 관계도 애증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 나는 지수민을 쳐 죽여버리고 싶고 지수민이 걔 쓰레기인 것 같고 이럴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나는 지수민이 너무 대단하고 대견하고 멋있고 참 많은 걸 해낼 수 있다고 믿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이 관계가 내 엄마와의 관계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지긴 했어. 지금은 나 자신과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는 있긴 한데 완전히 그 유형이 좀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 어릴 때 나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어릴 때처럼 이상한 거 얘기하면 내가 정말 죽고 싶어진다 하는 사람이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을 끊은 거고, 이 시는 나 자신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너가 살아있는 게 좋아, 아니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평상시에 컨디션 괜찮을 때는 이런 생각 당연히 안 하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 내가 나한테 너무 과한 기대를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실망을 할 때, 그럴 때 나한테 느끼는 감정? 아마 이건 많은 사람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해. 신에 쓰였다는데 어쩌면 아꼈나 봐. 이거는 난 이거를 지금은 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예전에는 저주로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MBTI N이 저 끝에 있어. 100이면 100이야. 그래서 이게 상상하는 능력이잖아. 어떤 때는 이 능력이 아니라 저주로 되는 게, 내가 20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어릴 때 항상 학교에서 맞고 집에서 맞고 이러니까 나는 뭐 도망가고 싶었어, 삶에서. 그래서 가출도 많이 하고 그런 안 좋은 시도도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것들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겠지? 그래도 나는 어딘가로는 나만의 안식처가 있어야 됐잖아. 그래서 맨날 상상을 했어. 그 상상의 결과가 아마 그 상상하는 상상력이 좀 이것만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아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게 좋게 쓰면 능력이지. 내가 뭐 창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능력이지. 근데 저주라고 한 거는 20대 초반에는 정신이 붕괴할 만한 게 좀 몇 개가 있었어. 붕괴하면서 약간 공황장애처럼 오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처럼 오기도 하고, 지금은 대인기피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좀 거리를 두는 거거든? 좀 달라. 아무튼 그때는 정신이 자꾸 나가고, 훈련소 갈 때는 아예 현실과 상상의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환각, 환청 이런 게 분간이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과거에 그 지수민이라는 애는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계속 받았어. 근데 치료를 받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봤는데 20대 후반부터 한 30대 완전 초 그때까지 나의 모습을 봤는데, 내가 평상시에 싫어했던 그 사회적인 사람들의 가면이나 이런 거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래는 그런 거를 되게 싫어했거든. 집단주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싫어했어. 근데 내가 그 집단에 소속이 되고 나니까 어느샌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평상시에 내가 피해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되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좀 싫어했던 그런 행동을 내가 누군가한테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보니까 나도 뭐 그닥 가해자와 별 다를 바가 없네? 이런 데서 오는 역겨움? 그래서 나는 이 나의 능력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이게 약간 그 빙의하는 거하고 비슷해. 내가 상상해야지 하고 세계관을 뭐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짜면 망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그들의 삶을 자꾸 통제하려 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통제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이 자동으로 낳아진 자식들한테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개판이 되고 스트레스만 엄청 받는 거야.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그냥 나는 지금은 빙의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들이 보여주는 세계를 좀 메모해놓고 다음에 이제 적을 때 조금 더 깊이 빙의를 해보고 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하면 또 빙의를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근데 빙의가 보통 뭐 이런 귀신에 빙의된다고라고도 하지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과 소통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는 나만의 이런 여러 가지 세계들 속에 뭐 하나만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 세계들 중에 그들이 뭐 어쩌면 신일 수도 있겠다. 나는 참고로 무신론자라서 신은 믿지 않아. 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들의 세계를 이렇게 빙의하는 게 시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 이들이 보여주는 게 너무 찬란해서 막 행복할 때가 있어. 근데 나 혼자 이거를 보고 끝내버리면 이건 공상에 불과하거든. 근데 내가 뭔가에 창작을 해서 현실로 소환을 하고 그 현실을 픽스를 해버리면은 이건 예술이 되고 창작이 된단 말이야. 때로는 이게 좀 괴로울 때가 있어. 난 너무 많은 게 보이는데 내 현실에 내 능력은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시간이나 환경적인 것도 사실 부족한 게 맞고 좀 아쉬울 때가 많아. 그때는 이게 악기가 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잠에서 떠오르는 네 몸의 상처가 나 푸른 이불에 묻은 붉은 피 이거는 내가 좀 파란색, 검은색, 초록색 이런 걸 좋아하거든. 약간 나이트메어, 공포영화 이런 것도 좋아해서 이게 머릿속에 뭔가 보였어. 이것도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나, 그 아이가 이렇게 머릿속에 보이는 세계에 괴로워하는 거. 그리고 남들에게는 그게 그냥 상상이겠지만 나는 사실 현실에 있는 걸 잘 기억을 못 하거든. 오히려 내 머릿속에 상상해 본 거는 엄청 잘 기억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판타지야 뭐 이런 거 있는데 사과를 떠올린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그림처럼 상상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상상조차 못하고 어떤 사람은 현실에 있는 그거와 똑같이 상상을 한대. 근데 내 상상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때로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어서 거기서 본 게 좀 더 괴로울 때도 있어. 그래서 책 읽을 때 조금 괴로운 책은 나를 느끼고 상상하게 해주지만 읽는데 더 오래 걸리거든.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게 마치 내일처럼 느껴져서 영화 나이트메어에서 꿈속에서 내가 프레디 크루거한테 이렇게 다치면 현실도 이렇게 쫙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이 내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다. 물론 현실로 이렇게 뭐 몸에 생채기가 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때로는 진짜 뭐 자다 일어났는데 이유 없이 막 몸에 상처가 날 때도 있긴 해서 뭐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것도 있지만 이런 나의 정서적인 게 이 상상 속에서 보여지는 게 조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무슨 꿈을 꾸고 있었니? 괴로이 발버둥쳐도 깨지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상상을 내가 어딘가로 표출을 해놓으면 이게 녹아내면서 승화되듯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잊을 수가 있거든. 조금 기억도 희미해지고 현실의 과거가 점점 희미해지듯이 내가 어딘가로 표출을 해놓으면 얘가 희미해지거든. 안 그러면 얘가 좀 사라지긴 하는데 썩어. 그러니까 완전히 선명하지도 완전히 희미해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썩으면서 부패하는 느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창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괴롭긴 하다. 근데 안 하는 게 더 괴롭다라고 많은 표현을 해. 아마 그 느낌이 내가 지금 표현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현실에 겪은 것들은 오히려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가정 폭력이나 이런 거는 점점 살면서 희미해지기는 해.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이런 거 시간에 따라서 근데 이상하게 상상해서
표현이 안 된 애들은 희미해지는 듯 싶다가도 갑자기 그 진짜 악몽처럼 떠오르면서 그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가슴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괴로이 발버둥쳐도 깨지 못하네. 내가 시나 뭐나 그림이나 뭐 영상이든 뭐로든 표현하지 않으면 얘는 썩어가서 너무 아파. 이게 제일 아파, 사실. 그렇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이 부분은 괴로운 부분? 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잘 벼린 칼을 들고 등으로 얼굴을 비쳤지. 좁아지는 미간에 손이 벌벌 떨렸어. 이거는 그 푸시케 있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의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 거기가 좀 생각이 나서 그 장면이 좀 이게 이거는 나도 시를 쓸 때 생각으로 쓴 시가 있고 그냥 보여서 그냥 빙의된 채로 이렇게 쓰는 시가 있거든. 이거는 빙의된 쪽에 가까운 시야.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나는 저 애가 악마일 거라 생각을 하고 등과 칼을 들고 이렇게 비춘 거지. 그러다가 얼굴을 보고 내 모습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악마가 아니었나 보다 하고 벌벌 떨다가 초능을 떨군 거지. 초능이 떨어지자 놀란 넌 눈을 떴고 허옇게 질린 얼굴로 귀신을 본 듯 달아났어. 이 아이가 결국은 도망을 갔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매일 밤 우리의 집을 사성이는 걸 알아. 문을 활짝 열어도 너는 겁먹은 고양이처럼. 이 아이는 나를 피해 내가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갔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같이 쓰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돌아오기 위해 계속 서성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얘는 내 안의 일부이고 나의 생각보다 내 안에서 굉장히 큰 존재인데 나는 얘를 악마라 폄하하면서 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죄책감을 되게 크게 느꼈어.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발 이제 괜찮아졌으면 돌아와줘. 이런 마음으로 썼어. 이씨 이거 설명하는 게 계속 슬프다. 잘 벼린 칼을 마당에 버렸음에도 너는 날개가 부러진 작은 새처럼. 그러니까 이 칼을 버렸지. 마당에 그냥 버렸지. 그리고 이거를 얘가 볼 수 있게 일부러 거기다 버려둔 거거든. 여기 앞에 버려뒀어. 너가 볼 수 있잖아. 여기 앞에 있는 거. 이 칼은 내 손에 잡히지 않은 거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도 돼. 라는 의미인데 그 아이는 이제 상처받은 작은 새처럼 들어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갈고리에 온몸이 긁히는 꿈을 꾸다 눈을 뜨니 악몽이자 길몽인 너와 눈이 마주쳤어. 내가 버린 칼을 든 너가 검고 슬픈 눈으로 말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존재도 나하고 같은 사람이라 했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아이가 꿨던 것처럼 악몽을 꾸면서 괴로워하는 거지. 그리고 이 갈고리에 온몸이 긁히는 이건 나이트메어. 그리고 여기에 악몽이자 길몽인 너와 눈이 마주쳤어. 걔가 왜 악몽이자 길몽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나의 어떻게 보면 재능 능력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뭐 이런 보이는 게 없어서 되게 창작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이건 끊이지 않고 넘치는 샘물처럼 계속 나는데 때론 이게 홍수가 돼서 내 현실 세계를 막 들쑤실 때도 있어서 그래서 악몽이자 길몽. 그리고 내가 버린 칼을 든 너가 검고 슬픈 눈으로 말해.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했던 말을 얘가 나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슬퍼. 칼을 버리고 떠나는 너를 차마 쫓아가 찌르지 못하고 채연이 붙잡지도 못하고 결국 얘도 나하고 똑같이 나를 찌르지 못해. 그리고 얘가 떠나는데 나 역시도 얘를 쫓아가 찌르지 못하고 제발 돌아달라고 채연이 붙잡지도 못하고 이거가 머릿속에 보여가지고 이 이미지들이 이미지는 아니고 약간 동영상처럼 보이거든. 이거가 머릿속에 보여서 쓴 시야. 근데 이게 나 자신이 보였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엄마와의 관계하고도 되게 닮기는 했어. 그 여자는 내가 죽기를 바랬고,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자꾸 물을 먹여서 살려줬고, 마찬가지로 내가 나중에는 머리가 커서 그 여자가 했던 말 똑같이 줬거든. 어디 가서 뛰어내려서 죽어라.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 했던 오만 쌍욕과 오만 저주스러운 말을 똑같이 돌려줬어. 그 여자가 또 나를 때리려 했을 때 나도 똑같이 그 여자의 발목을 물었어.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어. 동생한테 칼 가져오라고. 얘 죽이겠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그 여자를 죽이지 못했어. 그 여자도 나를 죽이지 못했어. 때로는 뭐 이렇게 그립기도 했었지. 지금은 아예 연을 내가 완전히 끊어버린 거라 저 여자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지 내가 깨닫고 나서 이제 좀 변했지 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 여자는 30대인 나를 10대에 무기력하고 정말 나를 죽이는 게 꿈이었던 나의 그 상태로 돌려놓거든. 그 파워는 그 누구도 가지지 않았어. 어떤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지 않아. 저 사람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저 사람만 나를 이렇게 상처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파워가 안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게 너무 많아서 결국 끊었지만 그 관계가 대체로 그렇게 되기는 했어. 서로 죽이네 많이 했지만 결국 서로 죽이지 못하고 정작 누군가 아파하면 또 도와주려 하고 그게 등신 같은 관계? 뭔가 불건강한 관계의 표본이지. 내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맞춰주고 싶어서 옛날에는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나에 대해 알고 싶어서 막 공부를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서 부모는 뺄 수가 없는 존재더라고. 그들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이혼 숙녀 캠프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보면은 심리 상담하는 그런 거 있잖아.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진 문제가 다 그 어린 시절 성격 형성기와 다 관계가 있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나를 다시 그 어릴 때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여자뿐이다.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지금은 끝었다. 아무튼 이 시는 나 자신의 자화상에 대한 시이긴 한데 참 다 쓰고 나니까 씁쓸하게도 나의 엄마와 관계하고도 큰 차이가 없었다. 라는 거. 아무튼 이 시는 그런 시야. 되게 슬픈 시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을 마치겠어. 컷!